지난주 미국 뉴욕 증시는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오픈 AI 모델이 몰고 온 블랙 먼데이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을 앞세운 개방형 모델인 딥시크의 출현이 빅테크들을 뿌리채 흔들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증발시켰습니다. 딥시크의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면서 테크 산업의 지형을 바꾸어 놓고 있는 가운데 칩 대장주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미중 간의 총소리 없는 AI 패권 전쟁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뉴톡의 주제는 격화되는 AI 패권 전쟁,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것이다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딥시크, 충격, 빅테크 강타, AI 패권 전쟁, 전입 가경, 그리고 젠슨 황이 웃는 이유는 등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뉴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2023년 5월 하이플라이어 헤지펀드 회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딥시크가 미국 테크 산업의 지형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지난해 12월 언어 전용 모델인 V3를 선보인 데 이어 금년 1월 20일 출원 모델인 R1을 출시했습니다. 딥시크는 출시되자마자 AI 어시스턴트 앱이 애플 앱 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하며 미국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무료 앱이 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검색창에 내가 누구지? 라고 치면 저는 딥시크 V3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인공지능 어시스턴트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똑똑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 AI 소스 모델을 탑재한 딥시크가 나오자마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개발 비용을 투입하고서도 성능은 기존의 오픈 AI 모델인 챗 GPT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오픈 AI의 추론 능력을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딥시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개 추론 중 3개 분야에서 딥시크의 기능이 근소한 차이로 O1을 리드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경시대에서 R1이 더 높은 성적을 받았고요.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더 탁월한 기능을 보였습니다. 다만 나머지 3개 분야, 예를 들어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코드 포스와 과학 문제를 추론하는 기능 등은 오픈 AI의 O1이 딥시크의 R1을 능가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를 개발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557억 달러로 오픈 AI의 단 5%밖에 안 되고요. 사용한 GPU 칩 개수도 2%밖에 되지 않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선보임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유명한 벤처 투자자인 마크 앤드리스는 AI의 스푸트니크와 같은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1957년 10월 4일 우주개발 경쟁을 벌이던 구소련이 미국에 앞서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쏘면서 미국을 홀딱 뒤집어 놓았던 것에 빗댄 것인데요. 당시 보도를 보면 인류가 만든 최초의 달을 발사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든 AI 챗봇이 베일을 벗자마자 터진 스푸트니크 순간에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수직으로 급락했고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주식을 녹여버렸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74조 원으로 0.5조 달러도 채 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1년 살림살이에 들어가는 돈보다 2배 이상의 큰 금액이 하루 만에 증발된 것입니다. 이렇게 1950년대 말 60년대 초 냉전 시대에 미소 간의 인공위성 경쟁이 21세기 디지털 시대 미중 간의 AI 경쟁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국 간 AI 패권 전쟁에 불이 붙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고성능 GPU가 없어도 초강력 AI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AI 모델의 딥시크는 효율성 곡선을 우위로 이동시켜 컴퓨터 투자에 대한 적은 비용으로 접근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실적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뉴욕 타임즈는 실리콘밸리에 어두운 시간이 찾아오고 AI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IBM은 딥시크가 AI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은 딥시크의 성공은 AI의 독점 구도를 뿌리채 흔들고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시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가 소환되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아테네의 성장과 이에 대한 스파르타의 공포 때문에 발생했다고 썼습니다. 즉 신흥 강대국의 급격한 성장이 기존 패권국에게 위협으로 느껴져 결국 양국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죠. 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자신이 지은 책 운명적인 전쟁에서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는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일기 때 2017년 미 중간에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번지자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올해의 키워드로 선정하기까지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번에는 AI 패권 전쟁이 불붙으면서 또다시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비용 고효율의 오픈 AI 모델인 딥시크의 등장은 미국의 테크 산업의 위기와 동시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기로는 엔비디아의 독점적 시장 포지션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딥시크가 저비용 하드웨어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근거에 따라 다른 기업이 유사한 자원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면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이는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지배적 위치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위기로는 미국 AI 투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딥시크와 같은 자원 효율적인 AI 모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같은 주요 인프라 및 전력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고비용 AI 개발 모델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요. 수십억 달러의 자본적 지출, 즉 캐펙스에 대한 가정을 재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글로벌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AI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효율성, 보안, 그리고 신뢰성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전략을 우선시함으로써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에서의 기회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제번스의 역설을 들 수 있는데요. 19세기 제임스 와트의 증기 엔진 발명으로 열 효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석탄의 소비 감소로 탄광이 문을 닫게 되는 석탄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석탄의 소비가 급증했는데요. 에너지를 아무리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해도 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제본스는 효율성 개선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고 이를 재투자에 생산을 확장해서 효율성이 배가됨으로써 결국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낸 결과라고 분석했죠. 여기 그래프로 설명하면 생산 비용이 A에서 B로 낮아지면 제품에 대한 수요가 C에서 D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이론에 관련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AI가 더 효율적이고 접근이 용이해질수록 그 사용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AI는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일종의 필수 재화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위에서 제번스의 역설을 믿었는지 딥시크의 급소를 찔린 젠슨 황은 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AI의 스케일링 법칙이란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데이터의 증가,
계산 자원의 향상 및 사용하는 GPU 크기의 확대에 따라 AI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는 규칙을 말합니다. 엔비디아는 딥시크의 출시가 AI 발전의 탁월한 성과이고 스케일링 법칙에서 테스트 시간 확장의 완벽한 이웃이라고 할 수 있으며 AI 추론에 대한 필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론용 AI 반도체 시장은 2023년 6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430억 달러로 약 24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으므로 이것이 엔비디아가 딥시크 쇼크를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I 패권 전쟁에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스케일링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와 같은 혁신 기업은 초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 첫 번째 S곡선을 따라 발전해 갑니다. 그러다가 혁신자의 딜레마, 이노베이터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경쟁자들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고 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플레이어들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로 딥시크와 같은 파괴적 혁신자들이죠. 이때 또다시 두 번째 S곡선을 따라 성장해 나가려면 내가 파괴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회색 선처럼 이전의 비즈니스 모델이 송두리째 붕괴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엔비디아 젠슨 황 대표가 백악관에서 만났는데요. 양측은 좋은 만남이었고 미국 기술 및 AI 리더십 강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위에서 살펴봤듯이 딥시크와 같은 파괴적 혁신 기업의 등장으로 엔비디아가 혁신자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대책이 심도 있게 거론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딥시크가 자신이 개발한 효율적 기술을 활용했는지, 두 번째, 오픈 AI 모델의 알고리즘을 이식하여 적은 GPU로 학습하는 디스틸레이션을 거쳤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일론 머스크의 지적대로 숨겨진 GPU를 사용했는지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딥시크의 코드를 뜯어보고 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약 2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AI 국면별 순환매로 주가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비용 고효율을 앞세운 오픈소스 모델인 딥시크의 출시로 지난주 월요일 뉴욕 증시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조 달러가 증발되면서 빅테크를 강타한 가운데 엔비디아의 독점 구도를 뿌리째 뒤흔들면서 시장의 위치를 크게 위협하며 충격을 주었다. 둘째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같은 주요 인프라 및 전력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고비용 AI 개발 모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트럼프 1기 당시 미중 무역 전쟁 때와 같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들게 되면서 AI 패권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셋째로 딥시크의 급소를 찔린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웃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스케일링 법칙이다.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추론용 AI 반도체 시장의 파이가 더욱 크게 확장될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AI 빅테크의 주가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수적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입춘의 계절 2월이 시작되었는데요. 힘찬 한 주간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